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요즘에는 셀카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젊은이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사소한 일상을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노출하여 타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쓰죠. 이런 대세를 따라 저도 최근에 안 하던 페이스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를 떠올렸어요. 젊은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서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렇게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자신이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7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나르시스트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왜곡하는 마술적 사고에 빠져 있죠.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타인의 성공이나 성취를 과소평가하면서 질투하죠. 다섯 번째,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권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 타인의 감정이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착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타인을 자신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을 들려면 저는 느낌에 둔감하다는 걸 들고 싶어요. 이 사람들에게 느낌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느낌이라고요? 느낌을 저에게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에게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느낌 뭐 그게 대수인가요? 이런 말은 나르시스트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느낌이란 내용이 없는 빈말에 불과하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에게 끌릴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아주 쿨하게 정리합니다.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거의 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그게 뭐 대수냐는 듯이 약간은 차갑고 무심하게 처리하죠.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둔감해요.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겉모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느낌들을 차단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신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용감한 군인을 떠올려 보세요. 군인들은 자신의 용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부를 안으로 당겨놓고 가슴을 잠가버리죠. 여러분도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슴이 흥분되어서 아드레날린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하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목을 뒤로 당겨 젖혀서 상체를 활처럼 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장된 상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너보다 커. 너보다 잘난 나를 인정하라고 약간 위협하는 듯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상체는 지나치게 팽창한 데 비해서 하체는 왜소한 게 특징이에요. 가슴과 횡격막은 위로 당겨져서 올라가 있는 반면 엉덩이와 사두근,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강하게 수축되어 있죠. 그래서 빈약한 하체는 에너지 흐름도 약하고 경직된 채로 땅에 겨우 닿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신체적인 특징은 상체와 하체가 심하게 분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못 견디는 이 사람들은 슬픔과 공포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보통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인공을 하거나 지배자 역할을 하거나 영웅이나 투사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한두 명으로 출산을 끝내는 요즘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이가 성공한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욕구를 알아채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하죠. 부모의 무의식적인 압력이 바로 아이들을 나르시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신체 심리학자 알렉산더 로벤은 나르시즘의 성질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의 환상. 두 번째로 누구나 어디서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편재의 환상. 세 번째로 자신은 뭐든지 알고 있다는 전지의 환상. 네 번째로 자신은 숭배의 대상이라는 환상. 이런 특성은 신이 가진 특성이 아닐까요? 나르시스트, 특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나르시스트는 신이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은 신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간으로 남기를 원하나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로 끝난 나르시스가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르시즘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나르시스트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가 어렵거나 가족이 공경에 처하거나 할 때 영웅으로 나서서 사회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르시즘이 가진 어두운 측면이죠. 느낌에 둔감해서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이 자신의 이런 어두운 측면을 직면하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이 시대에 영웅으로서, 전사로서, 투사로서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어두운 면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